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저는 오늘 임진각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타고 온 이 차가 최근에 혼다에서 출시한 CR-V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촬영한 적이 있는데 이게 6세대 모델인데 과거에 촬영했던 모델은 일반 모델이고요. 오늘은 하이브리드를 타고 나왔습니다. CR-V라는 차는 혼다의 준중형차 시빅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처음 만든 그런 차죠. 1995년에 처음 1세대를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그런 차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2016년에 5세대 모델을 출시를 했고요. 이번에 7년 만에 23년에 6세대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최근에 이제 수입이 됐고요. 이 차는 미국에서 제작을 해서 국내에 들여오는 이런 차입니다. 미국에서 워낙 인기가 좋아서 어코드와 CR-V가 두 차종이 혼다의 판매량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어제 이 차를 좀 쭉 타봤는데 인기가 정말 좋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외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의 디자인을 보면 사실은 현대차와 잘 구분이 안 가는 듯 하면서 수입차답지 않게 자연스럽죠. 특히 어코드나 CR-V 같은 차들은 이렇게 한국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수입차다, 튄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혼다 디자인의 특징인데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좀 더 과격하고 좀 더 액티브한 이런 디자인을 최근에 채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혼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SUV도 정통 SUV 디자인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세단도 마찬가지로 어코드 같은 것을 시빅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기존의 그런 정통적인 세단의 디자인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차도 지금 전면을 보시면 수평적이고 과거에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그런 디자인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전장, 전폭, 전고 이게 다 커졌습니다. 휠 베이스도 커졌고요. 그래서 덕분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런 느낌을 확실히 줍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하이브리드 전용 블랙 하이그로시 메쉬 그릴을 채택을 했고요. 또 중간중간 군데군데 이렇게 플래티넘 데코를 넣어서 심플하면서도 이게 볼륨감이 느껴지는 그런 세련된 디자인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또 특히 전면을 딱 보시면 전면 창이 직사각형의 느낌이 딱 납니다. 일부러 혼다에서 직사각형으로 이 전면창을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의 시인성도 높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앞에서 봤을 때 뭔가 시원하고 개방감이 느껴지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램프는 다 LED 램프로 바뀌었고요. 여기도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예쁘게 날렵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롬, 무광 크롬으로 여기 좀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디자인 포인트를. 밑에 이제 에어 인테이크가 여기에 있고 레이더 이런 장치들이 센서들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을 보시면 작게 공기가 들어가는 타이어하고 휠을 식히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측면을 한번 보실까요? 전장이 7.5cm가 길어졌습니다. 휠 베이스는 4cm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옆에서 딱 보시기에도 차가 좀 길어졌다. 옆에서 딱 봤을 때는 산타페나 소렌토 정도의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차가 길어졌습니다. 커졌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수평형 캐릭터 라인입니다. 이 헤드램프 끝에서 시작을 해서 쭉 와서 여기 테일램프까지 쭉 이어졌는데 이게 수평으로 쫙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어떤 역동적인 느낌보다는 차분하고 조금 더 길어지고 안정적인 이런 느낌을 주죠. 타이어는 미쉐린 23555R 19인치 타이어가 꼈고요. 블랙 하이그로시의 그 광택이 나는 검은색 휠인데 하이브리드의 전용 휠입니다. 그래서 이 휠을 꼈다 그러면 이 차 하이브리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 루프레일이 있는데 루프레일을 또 똑같은 검은색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럼 한번 후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리어 스포일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유광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가 맨 위에 있고요. 그 아래 이렇게 수직형으로 테일 램프가 시그니처죠. 혼다 차의 이런 SUV 특유의 이런 또 테일 램프가 또 있고요. 그 아래로 다 LED입니다. 다만 여기 방향지시등은 일반 전구로 돼 있어서 그건 조금 아쉽죠. CRV 하이브리드, 네, 이렇게, 그리고 투어링, 네, 이런 식으로 심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파워 테일 게이트라고 해서 이게 손을 대지 않고 열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키킹으로 이렇게 트렁크를 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트렁크 용량이 1113리터거든요. 이게 동급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딱 보기에도 트렁크 정말 넓어 보인다. 마치 외건을 보는 듯. 트렁크 바닥도 또 굉장히 낮습니다. 이 차가 하이브리드 차인데 배터리가 요 밑에 이렇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배터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낮아가지고 짐을 싣고 내리기에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낮으면 공간이 넓죠. 위로의 공간이 넓어지면 화물을 또 많이 실 수 있고, 그래서 1113이면 1000리터가 일단 넘어가면 2열을 접지 않아도, 네, 이렇게 넓은, 네, 이런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6대4로 폴딩이 되는데 2열을 폴딩 한다면 이 공간은 2166리터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12V 시가잭이 있어서 캠핑을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2열을 한번 접어 볼까요? 네, 2열을 네, 이런 식으로 폴딩이 돼서 여기가 지금 이쪽 트렁크 바닥보다 제 그냥 어림으로는 한 6, 7cm 정도 높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여기를 뭐 이렇게 평탄화를 하고 눕는다면은 뭐 차박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앉아도 천장이 닿지 않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박에서 이렇게 앉아도 천장이 닿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눕는다면 약간 좀, 네, 누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키가 좀 큰 편이어서 평탄화를 하여튼 하면 누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CRV 6세대 하이브리드에 좀 실내에 탔는데요. 딱 느낌이 좀 넓어졌다, 광활하다. 이게 원래의 포지션은 준중형 SUV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투싼, 스포티지 뭐 이런 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타보면 산타페나 소렌토 정도의 수준의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편하고요. 근데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레이아웃들을 수평으로 잡았죠. 이렇게 쭉쭉 다. 그러면서 이 차체가 확실히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장을 7.5cm를 늘리면서 실내도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게 지금 메쉬 타입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송풍구가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서 여기까지만 송풍구가 있고 여기는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체감을 주려고 이런 메쉬 타입의 송풍구 디자인을 시작부터 끝까지 쭉 연결을 했죠. 대시보드 중앙에. 그러면서 세련되고 현대적인, 도시적인 이런 느낌을 좀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쉬 그릴 타입이 전면부의 그릴 타입과 조금 통일감도 이렇게 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9인치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요. 여기 디스플레이에 이제 앱과 연결, 뭐 전화, 라디오, 블루투스, USB, 트릭 컴퓨터. 이 트릭 컴퓨터도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평균 연비 16.6. 266km를 달려서 평균 연비가 16.6이다. 뭐 이런 표시가 있죠. 차량의 뭐 주차, 주행, 뭐 여러 가지 이런 설정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애플 카플레이랑은 유무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안드로이드 폰이랑은 유선으로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데,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건 유선으로 이 차와 연결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아래로 보시면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이죠. 이 공조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온도 조절, 뭐 에어컨 켜고 끄는 뭐 이런 기능, 이건 이제 우측이고요. 이런 기능들을 밖으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이게 운전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쓰기가 직관적이고 손만 딱 뻗으면 되고, 그 밑으로 이게 뭐 공조 조정하는 이런 몇 가지를 이 안에 다 넣었습니다. 여기 오니어 시트가 있고요. 그 아래로 이렇게 스마트 기기랑 연결할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잭을 2개를 뒀고요. 그리고 뭐 12V 시가 잭이 있고, 그 아래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올려놓는 순간 충전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 옆으로는 간단한 뭐 선글라스나 지갑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혼다가 이 좀 전통을 중시한다 이런 기어봉 같은 겁니다. 이게 최근에 이런 기어봉을 많이 안 쓰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다이얼이나 또 이쪽 옆에 보면 컬럼식 뭐 이런 걸 쓰는데, 정통 기어봉 방식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거는 뭐 각자의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 이렇게 존중을 하고요. 옆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노멀, 이콘, 스노우, 굉장히 특이하죠. 이 스노우 기능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차가 4륜구동 차인데요, 전기 모터가 2개가 들어가고 올휠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항상 4륜구동으로 움직이고, 필요할 때는 전륜의 6, 후륜의 4, 또 필요할 때는 전륜의 5, 후륜의 5, 이런 식으로 5대5 이렇게 동력을 스스로 알아서 배분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경사로 미끌림 방지 뭐 이렇게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힐 디센트 컨트롤 대기 이런 거죠. 여기 있고, 브레이크 홀드, 이거는 이제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차가 서는, 그리고 악셀을 밟아야지 움직이는 이런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뭐 동전 놓을 수 있는 자그마한 수납함이 하나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수납 공간이 정말 넓고 크죠. 이게 센터 콘솔 안에 이제 내부에 있는데 9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급 최고다, 엄청나게 크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혼다에서. 네,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스티치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스티치를 넣었고, 뭔가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게 네, 이런 느낌으로 이걸 넣었습니다. 시트의 색은 지금 이제 검은색과 그레이색, 지금 탄 차는 검은색이고요. 이 차를 타고 장거리를 좀 주행을 했는데요, 시트는 굉장히 편합니다. 아주 편하고, 이게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엉덩이나 허벅지가 닿는 부분이 유럽 차보다 좀 넓고 소파의 느낌처럼 편안한, 네, 이런 걸 추구를 하죠. 미국 사람들이 덩치가 또 크고 넓게, 그리고 편안하게 소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죠. 근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장거리를 타도 아주 시트는 굉장히 편안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 오디오를 쓰고, 스피커는 12개. 오디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오디오에 굉장히 예민한데, 자동차 실내에서 듣는 오디오가 사실은 음악 감상이 가장 좋거든요. 자동차 차 안이 기밀성이 또 굉장히 높고, 차에서 저도 오디오 듣는 걸 좋아하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귀에 거슬리지 않게 오디오를 들을 수 있다,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CR-V 하이브리드의 2열인데요 2열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볼까요? 큰 장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네, 바로 이 허리 지지대입니다. 이 허리 지지대가 8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도 지금 조정이 되고요. 또 조금 더 하면,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도 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 지지대를 8단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뭐 좀 자고 싶다 그러면 뒤로 최대한 누워서 자면 되고요. 그럼 좀 불편하다 그러면 앞으로 좀 세우면 되고. 사실 이게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이 뒤에 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2열에 탄 사람들을 위한 최대한의 배려를 하는데 연구를 많이 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좀 팔걸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스마트폰 양쪽으로 충전할 수 있게 2개, 조수석, 운전석 이게 충전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는 공조, 바람을 각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2열에 이렇게 온열 시트가 없다는 건데, 온열 시트를 좀 넣어줬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이 차에 또 뭐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이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아쉽다. 이 2열의 무릎 공간이 1.5cm 정도 또 넓어져서 좀 더 편안해졌다. 그리고 이 차가 4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 터널이 높지 않아서 조수석에서 운전석 방향 뭐 이쪽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2열 정말 좋네요. 잘 만들었습니다. 외관과 실내를 좀 살펴봤고요. 이 차를 타고 또 달리면서 주행 성능이나 어떤 정숙성, 가속, 핸들링 뭐 이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이 CR-V 하이브리드는 2.0 애킨스 엔진을, 직분사 엔진이죠. 2.0 직분사 애킨스 엔진을 장착을 했고요. 거기에 투모타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죠.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후륜과 전륜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여기에 eCVT, 전자 감응식 CVT 무단 변속기를 장착을 해서 이 일본 차들이 무단 변속기를 과거부터 꾸준히 탑재를 많이 해왔죠. 특히 하이브리드 차에는 무단 변속기를 탑재를 하는 것을 트렌드처럼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국산 차들도 이제 무단 변속기의 채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단 변속기가 과거에는 동력을 전달하는 직결성이 좀 떨어진다, 가속을 할 때 또 벨트가 좀 겉도는 느낌이 있다, 소음이 크다, 뭐 몇 가지 이렇게 단점이 좀 지적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단점들이 이제 보완이 많이 되고, 과거의 이 변속기보다 최근의 변속기들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무단 변속기의 약점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최근에는 좀 무단 변속기 채택이 좀 많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R-V를 혼다가 내놓으면서 정숙성에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그래서 실내, 엔진룸 실내에 우레탄을 또 이렇게 더 씌우고요. 또 흡차음제를 또 굉장히 많이 넣어서 실내에 소음이 들어오는 것을 또 방지하고, 사람들이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바라는 게 정숙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또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혼다가 6세대를 만들면서 그런 정숙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최고 출력이 모터와 엔진 합쳐서 331, 뭐 단순하게 더해서 최고 출력이 331 마력이나 됩니다. SUV이지만 일단 300마력이 딱 넘어간다면 뭐 더 이상 출력이 뭐 작아서 뭐 운전하기 힘들다, 힘이 없다, 뭐 이러기는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최대 토크는 52 정도 되는데, 이 토크도 일단 52, 바퀴로 굴려주는 힘이 52 정도 된다면 토크도 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힘은 제가 가속을 할 때도 그렇고 정속 주행을 할 때도 그렇고 힘이 딸린다, 힘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힘은 정말 철철 넘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속 페달 밟으면, 비록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니까 전기 모터와 엔진이 동시에 힘을 쓰니까 좀 우웅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약간 더디게 나가는 그런 맛은 있어도 출력이 워낙 좋으니까 가속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다가 이 CR-V 하이브리드를 만들면서 또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핸들링입니다. 핸들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 AWD 4륜구동 시스템도 세심하게 튜닝을 해서 코너나 커브길 이런 데에서도 최대한 지면에 밀착해서 차가 움직이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커브길을 달려도 차가 좀 불안정하지 않다. 그리고 이 차가 SUV들은 다 무게중심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브길이나 코너링에서 불안한 감이 거의 없다. 그래서 차를 조금 안정적으로 잘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차를 타면서. 또 하나 이렇게 운전이 좀 재미있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이 핸들링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 보니까 후륜에, 평상시 주행할 때 후륜의 구동력을 조금 더 배분했다. 그래서 마치 유럽의 후륜 구동차를 조금 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다. 그게 후륜 구동차가 핸들링이 또 굉장히 좋죠. 운전을 할 때 핸들링이 가볍고 하면서 스포티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전륜에 비해서 전륜은 아무래도 앞바퀴를 돌리면서 앞에가 좀 무겁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후륜보다는 좀 운전의 재미가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 차는 6세대를 만들면서 후륜에 조금 더 동력을 전달하면서 핸들링이 조금 더 재밌어졌다. 그래서 운전이 좀 재밌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CR-V 하이브리드가 또 진화한 점 중에 하나가 이 원페달 브레이킹, 원페달 에너지 회수의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고 주행을 하다가 속도를 줄이고 싶을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브레이크 효과를 조금 더 낼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얻는 이점은 엔진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걸리면서 에너지를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충전을 시킵니다. 거기서 배터리의 에너지를 뽑아 쓰는 또 기능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했다, 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14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시내 정도에서 타면 한 16.6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와 시내를 8대2 정도 섞어서 탔을 때는 15.5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연비 기준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실연비가 훨씬 좋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 공인연비, 실연비가 훨씬 좋습니다. 공인연비 대비. 그래서 이 차도 마찬가지로 공인연비 14지만 실연비는 뭐 한 15에서 16 정도, 도심에서 정말 좀 정속 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한 17, 18 뭐 이 정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를 타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제가 장거리를 조금 운전을 해봤는데 차선의 정중앙으로,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킨 상태입니다. 차선의 정중앙으로 차가 잘 가고, 이런 커브길을 만났을 때도 비교적 차선 정중앙을 잘 추종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브랜드들은 크루즈 컨트롤을 켜도 차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심하게 쏠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안하거든요. 차가 좀 이렇게 휘청이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CR-V 하이브리드는 크루즈 컨트롤이 정교하게 차선을 잘 따라간다. 그래서 운전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핸들을 어지간한 힘으로 이렇게 좌우로 돌려도 얘가 스스로 차선을 찾기 위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차선을 잘 추종해서 간다.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런 안전의 혼다 뭐 이런 느낌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죠. 볼보와 버금가게 안전을 또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안전 기능을 모아놓은 것을 혼다 센싱이라고 하죠. 혼다 센싱이라고 하는 그 기능, 그 시스템 안에 모든 안전 기능을 집어넣어서 그걸 탑재를 하죠. 과거에는 그 혼다 센싱을 옵션으로 돈 주고 탑재를 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기본 옵션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차 같은 경우도 뭐 트래픽 잼, 차가 막혔을 때 운전을 도와주는 트래픽 잼 어시스트 기능이라든지 저속 브레이크 컨트롤 기능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또 그런 중요한 운전 보조 시스템을 이렇게 혼다 센싱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한 10몇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운전이 편하고 안정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이 차의 차체에 에이스 바디를 적용을 했죠. 좀 튼튼하고 단단하면서
내구성이 뛰어난 그런 차체를 적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에어백이 10개입니다. 무릎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이런 에어백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 운전자나 탑승객을 보호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CRV를 만들면서 미국에서 충돌 테스트를 했는데 탑 세이프티 픽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혼다도 굉장히 예민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동급 어떤 차들과 비교해도 안전은 뒤처지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는 단일 트림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혼다 센싱이나 이런 것은 이제 기본으로 다 옵션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뭐 선택할 거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단일 트림 5,590만 원입니다. 좀 비싸다면 비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차의 그런 사양들을 생각하면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요. 차가 미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들여옵니다. 그래서 또 아무래도 운송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경쟁 모델은 투싼과 스포티지급입니다. 이 차의 크기나 이런 급이. 근데 이번에 워낙 실내를 잘 뽑아서 제가 보기에는 산타페나 소렌토를 염두에 둔 사람도 뭐 한번 타볼 만한, 뭐 그 급과도 경쟁을 할 만한 그런 정도의 차급입니다. 네. 지금까지 혼다 CRV 하이브리드 6세대 모델을 시승을 했고요. 굉장히 즐겁고 운전이 좀 편안하다, 안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다음 차기 모델로 뭐 차를 바꿀 때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모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또 즐겁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차들을 가지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